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우리 학과 학과장 백우진입니다. 자, 좀 고리타분할 수 있긴 하겠지만 역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학과는 1995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때 이름은 전산과학과죠.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에 저희가 이제 컴퓨터 공학과 대학원을 신설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10년도에 지금의 이름인 컴퓨터 공학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자, 우리 학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공 역량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해본다면 첫 번째, 빅데이터 활용 기술, 두 번째, 인공지능 활용 기술, 세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융합적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컴퓨터 보안 및 관리 능력,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인공지능 활용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당장 참여는 할 수 없는데 이제 3학년이 되면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 4학년 때 인공지능 관련된 과목 5개를 듣게 되면, 수강하게 되면 여러분 졸업장에 이런 특별한 과정을 이수했다는 것이 표시가 되고요. 졸업할 때 또 소정의 장학금도 이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 이제 담당 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저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과의 구성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우리 학과의 이제 교수님들이 우리 캠퍼스에서는 가장 많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학과로서는 저희가 이제 연구와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님이 10분이 계시고요. 11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지금 있는데, 한 명이 또 이제 이번 학기에 새로 임용이 돼서 이제 조교수로 이제 부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강사가 한 명이 있고, 아마 이 학기에는 강사가 2명 더 채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와 강의를 하는 사람의 수는 현재로서는 12명, 아마 다음 학기에는 한 14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을 도와주는 학사 운영직이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와 연구 보조를 하는 수업조교, 대학원생입니다. 2명 있고요. 연구조교, 대학원생 2명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학과이다 보니 학과에 컴퓨터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과에 서버도 있고, 근데 실습실도 이제 많이 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입니다. 학부 학생들인데, 이제 서버장 1학년이 아니라 4학년 학생이 1명이 있고요. 서버 관리를 담당하는 학생 5명이 있습니다. 2, 3, 4학년 다 있고요. 네.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학과에도 학생회가 있고요. 연구실도 있는데, 이제 일단 공식적인 연구실은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적용 연구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담당하는 연구실이기 때문에 또 관심 있으면 저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버장 학생도 연구실에 속하기 때문에 그분하고도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이고요. 자, 소모임에는 오라클 시큐리티가 있는데, 이제 시큐리티는 보안을 하는 소모임 같죠. 보안 공부를 하는 소모임. 우리 학과 졸업생들이 보안 쪽으로 취업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오라콕은 배드민턴 하는 동아리로 알고 있고요. 오라클은 축구 동아리.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가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제5세대라고, 이건 아마 학생회에서 인정받은 동아리인데, 컴퓨터 관련 공부를 하는 동아리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학생 수를 잠깐 보면 4학년이 135명, 3학년이 106명,
2학년이 113, 1학년이 85명. 우리 편제 정원이 한 학년에 한 8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 수가 많았는데 이제 좀 그 편제 정원이 전보다는 좀 줄었지만 다시 또 느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과에 그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차차. 그 다음에 2024년도에 편입생이 이번 연도 편입생이 18명이 있고요. 다른 대학에서 온 학생들이죠. 아마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다 들어올 텐데, 그 다음에 또 전과하는 학생이 10명 있습니다.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캠퍼스 전체로 보면 우리 학과에 전입하는 전과생이 두 번째로 가장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디자인 쪽 대학의 한 과가 더 많고요. 나머지는 다 저희보다 훨씬 적습니다. 대학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박사과정 학생 1명, 석박사 통합 2명, 석사 2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장학금 정보를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장학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우리 과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격 제한이 그렇게 많지 않은 장학금을 보면 성적 장학금이 있습니다. 성이라는 장학금이 있는데 등록금의 100%, 신도 있고 의도 있습니다. 건국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등록금 감면 30%, 의랑 비교해서 그렇게 적은 건 아닌데 지원 자격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평점 2.6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학기 하시고요. 수업하시고 12학점 이상 다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평점이 2.6이면 그렇게 높은 거 아닌데 하시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추가 모집을 하는 걸 보면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 원하면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근로 장학금도 있는데 이것은 교대도 있고 교외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또 여러분 공지 보시면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는 학생들 꽤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신이 대학생활 지도라는 수업을 들을 텐데 지도 교수님들이 다 배정이 됩니다.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했던 학사 운영직 이시원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학과장인 저와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거나 학교 전화번호인데 나중은 아니고 이게 이제 제 핸드폰하고도 연결이 된 것 같긴 했습니다. 근데 이메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는 게 가장 빠르게 저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후에 굉장히 많은 내용의 것들이 이제 이 동영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학과에 입학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과 커리큘럼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교수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구진 교수님은 정보시스템 전공으로 담당 교과목은 인공지능 기초, 기계학습,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있습니다. 선호하식 교수님은 전산통계학 전공으로 담당 교과목은 전산통계, 빅데이터 기초, 데이터 과학 등이 있습니다. 김창호 교수님은 수치해석학 전공으로 담당 교과목은 이산수학, 유닉스 시스템, 시스템 프로그래밍, 컴퓨터 알고리즘입니다. 강영규 교수님은 정보검색 소프트웨어 전공으로 담당 교과목은 웹프로그래밍, C프로그래밍 등이 있습니다. 김정환 교수님은 병렬 컴퓨팅 전공으로 담당 교과목은 운영체제, 유닉스 시스템, 자료구조 등이 있습니다. 전흥석 교수님은 지능형 로봇, 스마트폰 전공으로 담당 교과목은 운영체제, 스위프트 프로그래밍, iOS 프로그래밍 등이 있습니다. 고명철 교수님은 멀티미디어 컴퓨터 그래픽스 전공으로 담당 교과목은 프로그래밍 실습, 게임 프로그래밍 등이 있습니다. 박민구 교수님은 운영체제 전공으로 담당 교과목은 컴퓨터공학개론, 프로그래밍 실습, 컴퓨터 보안, 유닉스 시스템 등입니다. 한상철 교수님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공으로 담당 교과목은 컴퓨터공학개론, 자바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컴퓨터 보안 등이 있습니다. 신문선 교수님은 데이터베이스 전공으로 담당 교과목은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기초, 데이터 과학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교과목에 대해 소개할 2학번 김채리입니다. 먼저 컴퓨터공학과에 입학 후 처음 배우는 1학년 1학기 과목을 소개하겠습니다. 1학년 과목들은 학부 과정을 수료함에 있어 필요한 기초 내용에 대해 학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컴퓨터공학 개론입니다.
컴퓨터공학회로는 컴퓨터공학 전공의 다양한 세부 분야에 대해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프로그래밍 기초를 실습을 통해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컴퓨터의 가장 기초인 이진수부터 시작하여 여러 개념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과목을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배우게 될 내용을 간단하게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목은 대학 수학입니다. 대학 수학에서는 이산 수학, CG, 머신러닝 등 컴퓨터공학에서 필요로 하는 미적분학에 대해 학습합니다. 1학기 마지막 과목으로는 유닉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운영체제로서의 유닉스 시스템을 이해하고 일반 사용자의 환경뿐 아니라 개발 환경으로서 효과적인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단순 사용 방법의 차원이 아닌 유닉스 명령을 조합 및 응용하는 주요 원리들을 차례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시스템 사용 방법을 스스로 학습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적응력과 응용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학기 교육과정에서는 C 프로그래밍, 이산수학, K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C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개념과 기초 이론을 학습하고 본 과정에서는 실습 중심의 수업이 진행되고 이 과정을 통해 실제적인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다지며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산수학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위한 수학적 이론을 공부합니다. 명확한 개념 정의로 기본을 다지고 논리적 사고를 높이는 다양한 예제를 통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응용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노 교육과정 중 하나인 K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키노 교육과정이란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의 차별화된 전공혁신 교육과정 모델로 탄탄한 기본 전공 교육과정을 재학생의 학년별 학습 주기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실습을 통해 전공을 좀 더 깊고 가까이에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컴퓨터공학과의 K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프로그래밍의 수학적 원리와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히고 몇 가지 파이썬 패키지 사용법을 콜앱을 사용하여 학습합니다. 챗 GPT를 이용하여 텐서플로우나 케라스 코드를 파이토치 코드로 변환하고 이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교과목에 대해 소개할 컴퓨터공학과 2학번 고건호입니다. 우선 2학년 과목에서는 1학년 과정에서 배운 기초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심화된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2학년 1학기 과정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바 프로그래밍 1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1에서는 자바 언어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배우고 자바 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1학년 과정에서 배운 C 언어 기본 문법을 선수학습으로 요구하며 해당 수업을 통해 간단한 알고리즘 설계 및 구현, 컴퓨터 언어의 번역 과정을 이해, 런타임 오류 및 컴파일 오류의 수정, 기본 데이터형의 이해 등의 능력을 습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과목은 프로그래밍 실습입니다. 프로그래밍 실습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문법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구현해 봄으로써 실무 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해당 수업 역시 1학년 과정에서 배운 C 언어 기본 문법을 선수학습으로 요구하며 해당 수업을 통해 C 프로그래밍에 대한 중급 이상의 능력 및 자신감 함양, 임의의 응용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 설계 및 구현 능력, 기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추가 언어 학습에 대한 이해력 및 자신감 증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과목인 웹 프로그래밍입니다. 웹 프로그래밍에서는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웹페이지 작성 기술을 습득하고 HTML, CSS,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웹 활용 기술을 학습하게 됩니다. 선수 과목으로는 1학년 과정인 유닉스 시스템이 요구되며 본 수업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며 실제 서버를 활용하여 나만의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과목은 전산통계입니다. 별도의 선수 과목이 존재하지 않는 수업인 이 전산통계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초적인 확률 및 통계학을 학습하게 되며 엑셀, SPSS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는 능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과목은 디지털 논리 회로입니다. 별도의 선수 과목이 존재하지 않으며 본 수업에서는 디지털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와 기초 지식을 설명하며
더 나아가 디지털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또한 본 수업을 수강함으로써 디지털 논리 회로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수요 체계와 디지털 코드를 이해할 수 있고 논리 게이트, 불대수, 논리식의 간소화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 논리 회로와 순서 논리 회로를 구분할 수 있고 그의 종류와 기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노 교육 과정인 나노랩 기초 1입니다. 유닉스 시스템을 선수 과목으로 요구하는 본 수업은 라즈베리 파이라는 장치에 실시간 이미지 처리 라이브러리인 오픈CV를 설치하여 사물인식 등을 구현해 보는 수업입니다. 다음은 2학기 과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목은 자바 프로그래밍 2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1의 심화된 수업인 자바 프로그래밍 2에서는 프로그래밍 경험과 기술에 중점을 두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개발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게 됩니다. 본 수업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클래스를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게 되며 파일 입출력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고 GUI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과목은 C++ 프로그래밍입니다. 본 수업은 C 언어에 대한 지식을 기본으로 요구하며 대표적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 C++의 다양한 개념들을 실습을 통해 습득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과목이자 전공 필수 과목인 자료구조입니다. 본 수업은 선수 과목으로 C 언어와 유닉스 시스템을 요구하며 각 자료구조와 이들을 다루기 위한 알고리즘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실제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구조를 설계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게 목적인 수업입니다. 네 번째 과목은 시스템 프로그래밍입니다. 유닉스 시스템과 C 프로그래밍을 선수 과목으로 요구하는 본 수업은 모든 프로그램 개발자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면서도 어려워하는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컴퓨터 구조와 운영체제에 대한 이해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래밍 안쪽에 있는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원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기술과 그 기술을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을 리눅스를 기반으로 공부합니다. 다섯 번째 과목은 창의공학 설계입니다. 별도의 선수 과목이 존재하지 않으며 레고 마인드스톰 EV3 키트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공학적 사고력 및 창의력을 향상하게 됩니다. 키트 사용법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단위 미션, 지정 미션을 거쳐 최종적으로 창작품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과목은 전공 필수인 컴퓨터 구조입니다. 디지털 논리 회로를 선수 과목으로 요구하며 컴퓨터 구조와 동작의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컴퓨터 구조와 동작 원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컴퓨터 내부의 연산 방식을 이해할 수 있고 명령어 집합 및 CPU 설계를 학습함으로써 내부 구성 원리를 이해하며 또한 메모리 캐시 메모리 동작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키노 교육 과정인 나노랩 기초 2입니다. 별도의 선수 과목이 존재하지 않으며 본 수업에서는 다양한 통계 소프트웨어를 살펴보고 특히 SPSS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관리, 정제하는 과정을 실습을 통하여 습득하고 간단한 통계 분석을 실습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학년 교과목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컴퓨터공학과 21학번 김도환입니다. 3학년 교과목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기입니다. 운영체제는 전공 필수 과목으로서 운영체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운영체제의 설계 및 구현에서의 핵심 개념과 동작 원리에 대해 습득하며 컴퓨터 시스템 엔지니어로서의 기본 자질을 연마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전공 필수 과목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기본 개념,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상용 DBMS에 대해 학습합니다. 2에서 3인의 팀을 이루어 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SQL 실습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기초입니다. 데이터 과학과 통계학의 개념을 포함한 빅데이터 분석의 기초 개념에 대해 학습을 합니다.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웹크롤링과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실습합니다. 인공지능 기초는 마이크로 디그리 과목으로서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케라스와 같은 주요 인공지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학생들이 현대적인 머신러닝 및 딥러닝 모델의 구축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의 정의,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 유명한 알고리즘의 동작 및 핵심 아이디어, 알고리즘의 고안, 설계, 검증 방법 등에 대해 학습을 합니다. 스위프트 프로그래밍은 스위프트 언어의 문법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이해하고 숙달하여 iOS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기초 프로그래밍 실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통신은 데이터 통신의 개념과 원리를 학습하며 네트워크 기반 이론을 이해하고 기반 요소 기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키노 교육과정인 나노랩 심화 1은 세부 전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창의 설계 교과로 전문 분야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은 2학기입니다. 데이터 과학은 빅데이터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을 학습하고 R을 활용하여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한 모델링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활용 방법을 학습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마이크로 디그리 과목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 개념, 역사, 그리고 기본 원리 및 주요 이점과 단점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프트웨어 공학, 즉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관한 소개 및 소프트웨어 개발의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학습합니다. 고급 웹 프로그래밍은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의 설계 및 개발에 대해 학습하고 노드.js를 통한 웹사이트 개발 실습을 진행합니다. iOS 프로그래밍은 애플사의 아이폰에서 동작하는 앱을 개발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강의로서 앱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스위프트 언어와 스위프트 UI 프레임워크에 대해 학습 및 실습을 진행합니다.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은 안드로이드 앱 개발 전반에 대해 학습하며 자바 언어를 바탕으로 안드로이드의 API를 사용하여 유용한 앱을 만들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본 원리와 구조에 대해 학습하고 OSI 7계층 모델의 구조를 통해 표준 통신 모델의 원리를 학습하며 네트워크 계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노랩 심화 2는 키노 교육 과정으로서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인 챗GPT와 같은 최신 기술을 소개하고 실습할 수 있는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육입니다. 이상으로 3학년 교과목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교과목에 대해 소개할 21학번 정보경입니다. 먼저 기계학습입니다. 기계학습 과목은 마이크로 디그리 교육과정의 한 과목으로서 기계학습의 기본 개념과 알고리즘에 대해 학습합니다. 이를 통해 핵심 이론과 실제 적용 사례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기계학습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입니다. 이 과목은 현재 주목받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 메타버스의 환경에 대해 학습하며 그중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 관한 이론 및 실습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게임 프로그래밍입니다. 게임 프로그래밍 과목은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의 다양한 개념과 원리에 대해 학습합니다. 또한 수업의 한 과정으로 라이브러리 및 유니티를 사용하여 게임을 제작해 봄으로써 게임 개발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컴퓨터 보안 과목입니다. 개발 및 컴퓨터 사용에 있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보안에 대해 학습합니다. 컴퓨터 보안 원칙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악의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 전체에 대해 학습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종합 설계입니다.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연구형, 일반형 또는 대체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졸업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과목은 세 가지 방법 중 연구형과 일반형에 연계된 과목입니다. 연구형과 일반형을 선택한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종합 설계라는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들으며 자신의 졸업 작품을 개발 또는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 혹은 팀을 이루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소프트웨어 설계를 중점으로 요구사항 분석, 기초 설계, UI 설계, DB 설계 등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4학년 2학기 과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딥러닝 과목입니다.
딥러닝 과목은 마이크로 디그리 교육과정의 한 과목으로서 인공신경망과 역전파 알고리즘을 포함한 개념 및 주요 이론에 대해 학습합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컴퓨터 보안 종합설계입니다. 해당 과목은 PBL 방식 기반의 수업으로 매주 주어지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중점으로 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컴퓨터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수업입니다. 다음은 멀티미디어와 가상현실입니다. 멀티미디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생성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AR과 VR에 대해 학습합니다. 마지막은 프로젝트 종합설계입니다. 프로젝트 종합설계 과목은 1학기에 진행되는 소프트웨어 종합설계 과목과 연계되는 과목입니다. 1학기에 이어 연구형과 일반형 학생들이 졸업작품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합니다. 해당 과목은 실무 경험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 종합설계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듈 구현 및 테스트,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진행합니다. 졸업작품 전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학년 1학기 과목인 소프트웨어 종합설계, 2학기 과목인 프로젝트 종합설계를 모두 이수한 학생들은 졸업작품 전시회에 전시를 진행합니다. 매년 12월 진행되며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오전 시간에 진행되는 작품 전시에서는 여러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4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 전시뿐 아니라 다른 학우들의 작품 관람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배울 수 있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작품을 관람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오른쪽 사진처럼 특강이 진행됩니다. 특강에서는 여러 기업의 강의와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21년도와 22년도 특강에서는 AWS의 클라우드 강의를 포함한 여러 기업의 강의와 카카오, LG 등 여러 기업에 취업하신 선배님들의 특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공학과의 특수교육과정인 마이크로 디그리 교육과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마이크로 디그리 교육과정은 글로컬 캠퍼스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서 각 학과의 교육과정 내 구성되는 작은 교육과정입니다. 컴퓨터공학과에서는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 과정을 진행하며 인공지능의 원리와 기법의 이해를 촉진하고 실용적인 기술 개발 능력을 향상시켜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교육과정은 앞서 소개드린 전공 교육과정 중 마이크로 디그리로 지정된 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정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성적 증명서상에서 교육과정 이수 이력을 인증받을 수 있으며 장학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마이크로 디그리로 지정된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3학년 때 개설되는 과목은 인공지능 기초, 나노랩 심화2,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으며 4학년 때 개설되는 과목에는 기계학습, 딥러닝 과목이 있습니다. 해당 과정의 신청 대상은 컴퓨터공학과 재학생 또는 컴퓨터공학과 다전공 학생으로서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입니다. 신청 방법은 학사 공지에 따라 신청 기간에 학과 사무실로 이메일, 팩스 또는 방문 제출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컴퓨터공학과의 교육과정 로드맵입니다. 로드맵을 참고하여 선수 과목 및 과목 학습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컴퓨터공학과의 전공 역량에는 빅데이터 활용 기술, 인공지능 활용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융합적 문제 해결력, 컴퓨터 보안 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인재상은 창의 융합 실무형 인재이며 진출 분야로는 앱과 웹을 포함한 개발, DB 엔지니어, 빅데이터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컴퓨터 보안 솔루션 개발,
치매 사고 대응 분석, IT 관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학년도 컴퓨터공학과의 학회장을 맡게 된 19학번 우희준입니다. 저희 학생회는 여러분들의 즐거운 대학생활을 위해 여러 가지 이벤트와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 중 모르는 것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학생회를 통해 물어봐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Wait a minute. 안녕하십니까. 저는 24년도 1학기 서버장을 맡게 된 컴퓨터공학과 21학번 김도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서버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버실은 학과 실습에 사용되는 서버를 관리 및 유지 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실습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의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실습실 관리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버실은 상어산업협력관 316호에 있습니다. 서버실 내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서버실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저희는 서버실에 졸업작품 전시회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보관하고 있고 그 외에 실습실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기자재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과 실습 서버인 CS 리눅스, CS 랩, CS 리눅스 2 서버가 있고 졸업작품 및 예비용 서버인 CS 랩 서버가 있습니다. 학과 실습 서버는 학생들이 강의 및 과목 실습에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소프트웨어를 학습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우분투 실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버 백업을 위한 시놀로지 나스 백업 서버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이고 안전한 서버 인프라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실습을 진행하며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머신러닝에 사용되는 CS GPU 서버와 교수님 연구용 서버가 함께 배치되어 있습니다. 학과 GPU 서버인 CS GPU는 고성능 GPU를 기반으로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다양한 연구 및 프로젝트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딥러닝,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와 학습이 가능합니다. GPU 서버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학과 홈페이지의 문의 및 연락처에서 학과 GPU 서버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서버실에서는 3D 프린터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 사용을 희망하시는 분 또한 마찬가지로 학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버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버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학과 홈페이지에 문의 및 연락처에 있는 홈페이지 관리자 연락처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대학원 가자 말한 적 있어? 없잖아. 그냥 혼자 공부하려고 하는 너를 내가 잡았지. 너가 우리한테 관심 있었잖아? 그럼 HCI 홍보 영상 안 찍었어. 저희 HCI 연구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술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컴퓨터공학 기술의 발전은 눈부신 진보를 거듭해왔으며 앞으로도 컴퓨터공학 분야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매우 높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컴퓨터공학 전문 인력들은 향후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 사회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상을 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정보화 사회와 유비쿼터스 시대를 위한 고급 IT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희 HCI 연구팀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전문 지식과 창의력을 함께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CI 연구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주로 연구합니다. 먼저 머신러닝에 대한 주제를 많이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컴퓨터 비전, 셀프 드라이빙 로봇,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스템 매니지먼트와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토지가치 예측을 위한 AI 모델 개발이라는 주제로 빅데이터 공모전에다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컴퓨터공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 학생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모여 함께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HCI 연구팀은 컴퓨터공학과 학과 서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버실과 관련하여 졸업작품 전시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HCI 연구팀은 단순히 연구를 하는 곳만은 아닙니다. HCI 연구팀이라는 기회를 통해 함께 만난 사람들은 함께 소통하고 추억을 쌓으며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HCI 팀원들을 단순히 연구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서로서로를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 출신 선배님들은 여러 기업 또는 학교에서 멋진 실력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HCI 연구실 팀원들은 IT 업계에서 멋진 실력을 발휘할 미래를 상상하며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버 관리를 해보고 싶은 학생, 연구실에서 함께 연구를 하고 싶은 학생, 대학원에 관심이 있는 학생,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함께 성장하고 싶은 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 연구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화면에 나와 있는 교수님 메일을 통해
약속을 잡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공학과 교내 공모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학습한 지식을 실전으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모전들은 교내에서 주최되는 것부터 교회 대회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과에서는 IT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빅데이터 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이를 대회에서 발표하며 경쟁합니다. 또한 우리 학과 학생들은 인공지능, 컴퓨터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2023 빅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였고 화이트햇 투게더 시즌2에서 수상을 하는 등 여러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상을 받는 학생들의 모습은 우리 학과의 자랑스러운 성과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꾸준히 참여하고 성과를 내는 공모전은 우리 학과의 열정적인 분위기와 학습 환경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공모전에 도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함께 멋진 경험과 성과를 만들어 나가길 바라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학과 실습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연과학관 206호입니다. 여기서는 이번에 새로 데스크탑을 구매하여서 다른 실습실에 비해 컴퓨터 사양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과학관 401호입니다. 여기는 실습실을 위한 윈도우 PC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종합강의동 302-1호입니다. 여기 역시 실습을 위한 윈도우 PC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새로 구비한 책상과 의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302-2호입니다. 302-2호에는 스위프트 및 iOS 실습을 하기 위한 맥미니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어연구동 409호입니다. 여기도 다른 실습실과 마찬가지로 실습을 위한 윈도우 PC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컴퓨터공학과 실습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공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엄태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학부과정 후 진학하는 대학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신입생 여러분들께는 한참 남은 얘기지만 관심이 있다면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컴퓨터공학과에서는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4학기, 그리고 석박통합과정 8학기가 있습니다. 학부 4학년 때 신청할 수 있는 석사 예비 입학 제도를 이용하면 석사 과정의 한 학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입니다. 석사 예비 입학 제도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면 입학금 전액 또는 수업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업조교 장학금, 연구조교 장학금인데요. 수업료의 50%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장학 제도가 있으며 대학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수업에서는 학부 때 배운 내용에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배웁니다. 인공지능 활용 수업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확장한 고급 인공지능 기술 및 이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세미나 수업에서는 관심 있는 주제 및 분야의 논문을 분석하고 발표하는 방식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수업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컴퓨터공학에 대한 심화 내용을 학습하고 연구하는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학원 졸업 후에는 인공지능 또는 IT 관련 연구원으로 취직을 하거나 대학 교수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학원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학번 김미지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 보스턴에서 퍼스널 메디컬 데이터를 처리하는 회사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있고요. 이곳에 오기 전에는 서초에 있는 L전자 CTO 연구소에서
LG 큐보이스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큐보이스가 스마트폰, LG 스마트 TV에 지금 적용되어 있고요. 이거 하기 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있는 애플 본사에서 한국어 첫 시리 프로젝트 참여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가장 기억 남는 거는 생각보다 학교 교수님께서 되게 굉장히 열린 마인드였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유학 준비를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유학 준비를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세워서 했는데, 수업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고 싶은데, 보안 쪽으로 가고 싶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HCI는 어떠냐,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건 학교의 행사나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친구들과도 대화를 많이 해보고, 선배, 후배들과도 대화를 많이 해보고, 그리고 또 교수님과도 대화도 해보고, 그런 기회들을 많이 찾아서 다녔던 것도 기억에 굉장히 남아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은, 1, 2학년 때 이것저것 많이 해보세요. 동아리도 해보고, 학교 수업도 한번 해보고, 땡땡이도 한번 쳐보고, 여러 가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내 인생, 그리고 내 취업에 대한 계획을 조금 일찍 세워라. 그리고 세우고, 교수님, 선배, 후배들과 많이 대화를 해보고, 좀 계획을 탄탄히 세워서 노력을 해보라는 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가고 싶다. 그러면 김정원 교수님이 아직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알고리즘 수업 정말 도움 많이 됐고요. 유학을 가겠다라고 하면 미국 배구진 교수님께 여쭤보시고, 그리고 학교 생활이 힘들거나 아니면 통신 쪽으로 가고 싶다. 김진수 교수님께 대화도 한번 해보시고, 계획을 세우고, 많이 대화를 해보고, 또 노력하는 거, 성실하게 노력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2018년에 여러분처럼 1학년으로 이 학교에 입학한 여러분의 선배 이승우라고 합니다. 2022년 2월에 학부를 졸업을 했고 본교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2023년 8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서울 역삼동 소재 데이터 시각화 기업에서 전문 연구 요원으로 일하고 있고 AI를 활용한 테스트 자동화랑 그리고 자사의 AI 프로그램 검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제가 또 가장 최근에 졸업 그리고 취업한 학생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되게 넓은 논이랑 밭 그리고 산을 보고 놀라셨을 우리 후배 여러분에게 이 학교가 그래도 여러분 생각보다 좋은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앞길이 막막한 여러분에게 조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우리 학교의 장점은 뭐냐, 단점은 뭐냐 쭉 늘어나야 할 것 같지만 이제 그럼 재미가 없으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문이과 중에 이과에 해당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국어보다는 수학을 좋아할 것 같고 MBTI는 F보다 T에 더 가까울 것 같고 근데 전 이제 고등학교 졸업 당시에 문과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역사를 전공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인 취업의 압박 때문에 그냥 취업 잘 되는데 가야지 하고 재수를 해서 컴퓨터공학과로 들어온 케이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은 당시에 적분도 할 줄 몰랐고요. 물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컴퓨터공학과 학생으로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학생이었어요. 이제 그랬던 제가 지금은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어쩌다 보니까 석사 학위까지 취득을 하더니 관련된 회사에 취직을 해서 현업으로 당당한 사회인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찍고 있는 오늘도 지금 출근했어요. 퇴근한 상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취업이 하고 싶어서 돈 벌려고 적성 따위는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평생 손도 대본 적 없는 컴퓨터공학과에 무턱대고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또 여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랬던 것들, 내가 평소에 꿈꿔왔던 것들이 이제 내 손을 통해서 현실이 된다는 게 제일 재미있었고 평소에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고치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코딩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현재 학과장이신 배구진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지도를 받으면서 연구를 하고 있었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공모전 상장도 몇 개씩 생기고, 어쩌다 보니까 어느새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석사하고 학위를 받아서 전문연구원으로 취업까지 논스톱으로 달리게 되었습니다. 문과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했는데도 26살에 컴퓨터공학 석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취업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데,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탕발림이 아니라 꾸준한 인내심이랑 이제 끈기로 배구진 교수님께서 굉장히 지도를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과의 교수님들도 열심히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배구진 교수님께서 이승우를 잡아다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학교에 석사 예비 입학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를 활용해서 4학년 2학기랑 대학원 1학년 1학기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한 학기 시간을 단축을 했고요. 그래서 총 5년 반 만에 학부와 대학원을 전부 졸업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부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보다 기초를 되게 튼튼하게 다졌습니다. 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기초가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4학년 때 굉장히 다양한 수업들이 있는데 그 수업들을 들으면서 제 진로를 찾았습니다. 기계학습 수업을 들었는데 AI를 접하고 나서 여기가 내 길이다 라는 걸 딱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아실 거예요. 컴퓨터공학과 나온다고 전부 다 개발자 되는 거 아니라는 거. 나뭇가지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컴퓨터공학과는 그냥 요 분야의 시작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디에 흥미를 느끼냐에 따라서 게임, 웹, 어플리케이션 등등 만드는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보안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전문 테스터가 될 수도 있고, 개발 경험을 살려서 훌륭한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고요. 저처럼 대학원 가서 AI나 로봇 등의 연구를 할 수도 있고요. 제가 경험한 걸로는 이 학교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길이랑 그리고 기회를 제시해주기에 충분히 훌륭한 학교입니다. 수포자 문과생을 이렇게 훌륭한 석사 사회인으로 만들어 놨는데 무슨 증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은 이제 학교에 계신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수업을 잘 듣고 기초를 잘 다져서 여러분이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지, 어떤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지 찾아서 진로를 확실히 정하고, 나중에 졸업 후에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을 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열정적으로 빛나는 대학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컴퓨터공학과 입학을 축하합니다. 나는 출근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즐거운 대학생활을 보내주세요. 안녕.